당신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본 적이 있나요? 머리로는 안 돼를 외치지만 가슴은 이미 그래라고 답한 그 순간, 그 경계에 서 있을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집에 가야 하는데, 휴대폰 진동 카카오톡 알림음, 2회 연속. 정은주. 부장님, 오늘은 그냥 같이 있고 싶어요. 이유 없이요. 딱 1시간만. 그날 저녁 8시 47분. 나는 집으로 가는 대신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꺾었다. 그 순간 알았다. 이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는 걸. 그냥 커피 한 잔만, 그냥 그것만.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냥이라는 단어 뒤에는 언제나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걸. 이 이야기는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다. 외로움이 만든 공모, 침묵이 키운 욕망, 그리고 금기가 된 체온에 관한 이야기다. 카페는 따뜻했다. 아니, 뜨거웠다. 11월 끝자락, 겨울이 시작되는 저녁이었지만 그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후끈했다. 여기 생각보다 사람이 많네요. 네, 그래서 좋아요. 시끄러우면 말이 더 자유로워지잖아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3초가 걸렸다. 자유롭다는 건 들키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부장님은 뭐 드실래요? 전 아메리카노요. 나도 같은 걸로. 같은 걸 마시면 같은 맛을 느끼는 걸까요? 그 말이 왜 가슴에 박혔을까? 단순한 질문이었을 뿐인데 마치 고백처럼 들렸다. 부장님, 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뭔데요? 전 오늘 부장님한테 연락하면서 떨렸어요. 거절당할까봐. 왜 내가 거절해요? 왜냐면 이게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50명이 있는 카페 안에서 우리 둘만 존재했다. 은주 씨, 우린 그냥 직장 동료잖아요. 그럼 왜 오셨어요? 전 이유 없이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부장님도 이유 없이 오지 않으셨잖아요. 손끝이 차가웠다. 컵을 잡았지만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의 시선이 뜨겁게 나를 태웠다. 부장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갑자기 그게 무슨? 전 외로워요. 매일 집에 가도, 사람들과 있어도 늘 혼자였어요. 그런데 부장님을 보면 같은 눈빛이 보여요.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우리의 말에 응답하듯. 은주 씨,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녀의 손이 테이블 중앙에 놓였다. 10cm. 내 손과의 거리. 하지만 그 거리가 우주보다 멀게 느껴졌다. 이러면 안 돼요. 왜요? 당신은 어리고 나는 가정이 있고 전 어리지 않아요. 그리고 부장님의 가정은 이미 차가워 보여요. 가슴이 무너졌다. 그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모르는 척 해줘요. 못해요. 전 이미 부장님을 알아버렸는 거려. 그날 밤 우리는 2시간을 앉아 있었다. 손은 닿지 않았지만 영혼은 이미 서로를 더듬고 있었다. 부장님, 저 집까지 태워다 주실 수 있어요? 알았어요. 차 안은 고요했다. 밖에선 폭우가 쏟아졌지만 안에선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다. 주소 말해줘요. 천천히 가요.
급할 것 없어요. 출발했다. 하지만 5분이 지나도록 그녀는 주소를 말하지 않았다. 나도 묻지 않았다. 비 오는 밤이 좋아요. 왜요? 모든 게 용서받는 것 같아서요. 빗소리가 모든 걸 덮어주잖아요. 신호등이 빨간불이었다. 60초.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부장님 손 따뜻하시죠? 네. 응. 전 손이 항상 차가워요. 겨울이 되면 더 심해져요. 히터 온도 올릴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녀의 손이 기어 레버 위에 살짝 얹혔다. 내 손과 5cm 거리 신호는 아직 빨간불이었다. 은주 씨. 만지지 않을게요. 그냥 가까이 있고 싶을 뿐이에요. 신호가 바뀌었다. 하지만 나는 출발하지 않았다. 뒤에서 경적이 울렸다. 미안, 정신이. 괜찮아요, 저 때문에 그런 거죠? 3분 더 달렸다. 아무 말도 없었다. 하지만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하고 있었다. 왜 나예요? 네. 왜 하필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회사엔 젊은 남자들도 많고, 부장님만 저를 사람으로 봐줬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볼 때 여자로 보거나, 직원으로 보거나, 나이 어린 애로만 봤어요. 근데 부장님은 그냥 은주로 봐줬어요. 그게 얼마나 외로운 사람한테 큰 의미인지 아세요? 가슴이 무너졌다. 그녀의 외로움이 내 외로움과 똑같은 형태였기 때문이다. 나도 외로웠어요. 알아요. 집에 가도 아무도 없어요. 아니, 있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도 없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래서 제 연락을 받은 거죠. 어느새 그녀의 집 앞이었다. 낡은 빌라 1층, 어두운 복도만 보였다. 부장님 올라올래요? 뭐라고요? 커피 한 잔 더요. 집에 원두 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멈췄다. 심장, 시간, 이성. 그녀의 말은 초대였다. 아니, 시험이었다. 은주 씨, 이건 아무 뜻 없어요. 진짜 커피만이에요. 하지만 거절하실 거면 지금 말해주세요. 10분만. 10분이요. 그래요. 10분 커피만 마시고 바로 나올게요. 약속하세요. 약속해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걸. 그렇게 나는 돌이킬 수 없는 문 앞에 섰다. 문이 닫혔다.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었다. 20평 남짓한 원룸. 깔끔하지만 쓸쓸했다. 좁아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깔끔하네요. 앉으세요. 커피 바로 내릴게요. 네. 소파는 낮았다. 앉으니 시선이 방 전체를 훑었다. 침대, 책상, 작은 화장대, 그리고 벽에 걸린 달력. 11월 26일 오늘 날짜에 작은 별표가 그려져 있었다. 부장님 생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아메리카노요. 설탕은 안 넣었어요. 고마워요. 그녀가 내 옆에 앉았다. 30cm 거리. 하지만 그 거리가 점점 좁혀지는 느낌이었다. 10분이라고 하셨죠? 응, 8분 남았네요. 지리간 세고 계셨어요? 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랑 단둘이 있는 게
은주 씨. 전 무섭지 않아요. 부장님과 있으면 편해요, 처음으로. 그녀의 손이 내 손등에 살짝 얹혔다. 차가웠다. 그녀 말대로 정말 차가웠다. 따뜻하게 해줄래요? 이러면 안 돼요. 왜요? 난 결혼했고, 당신보다 15살이나.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전 그냥 부장님이 좋아요. 고백이었다. 돌려 말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고백. 은주 씨, 이건 감정이 아니라 외로움이에요. 우리 둘 다. 그럼 외로움은 안 돼요? 외로운 사람끼리 서로 안아주면 그것도 잘못인가요? 샵 선우. 부장님, 전 오늘 하루만이라도 혼자가 아니고 싶어요. 그 순간 모든 방어막이 무너졌다. 이성도, 도덕도, 가정도. 남은 건 두 명의 외로운 인간뿐이었다. 미안해요. 나도 외로워요. 알아요. 그렇게 우리는 선을 넘었다. 기스가 아니었다. 육체도 아니었다. 단지 서로를 안았다. 하지만 그 포옹이 모든 것보다 위험했다. 부장님, 이렇게 있어도 돼요? 5분만. 또 시간 세세요? 안 그러면 못 떠나요. 그럼 떠나지 마요. 5분이 지났다. 하지만 우리는 떨어지지 않았다. 10분이 지났다. 여전히 안고 있었다. 30분째. 나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은주 씨, 나 지금. 저도요, 저도 울고 있어요. 우리는 울었다.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 때문에. 행복이 아니라 비참함 때문에. 그리고 그 눈물이 서로를 더 깊이 묶었다. 새벽이네요. 네, 이미 4시예요. 4시. 집에. 전화했어요? 안 했어요. 안 올 거예요. 전화. 어떻게 알아요? 부장님 집 이미 차가워졌잖아요. 아무도 안 기다려요. 핸드폰을 켰다. 부재 중 전화 0건. 문자 0건. 그녀의 말이 맞았다. 나 뭐 하는 거지? 살아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날 새벽, 나는 그녀의 방을 나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게 일어났다. 부장님, 오늘 밤도 연락해도 돼요? 안 돼요. 거짓말. 그 뒤로 일주일이 지났다. 회사에서 우리는 철저히 선을 지켰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말도 업무적으로만 했다. 박 부장님, 점심 뭐 먹어요? 그냥 편의점에서 먹을게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다. 오후 7시. 퇴근길. 집으로 가는 전철 안. 너 왔구나. 부장님, 오늘 야근하세요? 아니, 가. 응, 아니야. 결국 보냈다. 아니. 왜? 그럼 저녁 먹었어요? 이 질문은 단순하지 않았다. 밥이 아니라 시간을 묻는 거였다. 안 먹었어. 저도요. 같이 먹을래요? 손가락이 떨렸다. 안대를 쳐야 하는데. 자판은 다른 글자를 눌렀다. 어디서? 집에서요. 제가 해놨어요. 부장님 좋아하실 것 같은 거. 그 순간 알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라는 걸. 안 돼, 집에 가야 해.
하지만 다음 역에서 나는 내렸다. 반대 방향 전철을 탔다. 어서 와요. 응. 된장찌개 좋아하시죠? 데워 놓을게요. 어떻게 알았어요? 회사 회식 때 항상 된장찌개 시키시잖아요. 전 기억해요. 식탁은 작았다. 두 사람이 마주 앉으니 무릎이 닿을 듯 말 듯 했다. 맛있어요? 응, 맛있어. 다행이다. 3번이나 다시 끓였어요. 뭐? 부장님이 올까봐 계속 다시 데웠어요. 식을까봐. 은주 씨 왜 이래요?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좋아하니까요. 그만해요. 이건 우리한테 좋지 않아요. 그럼 왜 왔어요? 안 오면 되잖아요. 그게 부장님도 원하잖아요. 저랑 있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그 말이 진실이었으니까. 나 갈게요. 벌써요. 밥도 다 안 먹었는데. 미안해요. 이러면 안 돼요. 정말. 부장님, 저 싫어졌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 가지 마요. 은주 씨. 일주일 동안 부장님이 저 쳐다보지도 않는 거 알아요. 말도 안 걸고. 피하고 전 그게 더 아팠어요. 가슴이 찢어졌다. 나도 똑같았으니까. 일주일 내내 그녀를 피하며 미쳐갈 것 같았으니까. 나도 힘들었어요. 그럼 왜 피해요? 우리 뭐가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게 잘못됐어.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만났다. 카카오톡 한 줄이면 충분했다. 오늘은 지금 어디 보고 싶어. 단순한 문장들이 우리를 묶었다. 은주 메시지, 음성들. 오늘 뭐 먹고 싶어요? 비 오네요. 조심히 와요. 부장님, 보고 싶어요. 전 지금 부장님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나는 매번 답장했다.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집 거실 TV 소리. 여보, 요즘 웃으면서 핸드폰 보내. 아, 회사 단톡방이야. 그래요?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아내는 알고 있었다. 3주가 지났다. 나는 2개의 삶을 살고 있었다. 낮엔 남편, 밤엔 그녀의 사람. 오늘도 야근이에요? 응. 프로젝트 마감이 있어서. 그 프로젝트 3주째네요. 뭐? 3주 전부터 매일 야근이라고 했어요. 당신. 가슴이 철렁했다. 아내는 세고 있었던 것이다. 요즘 일이 많아서 진짜야. 그래요, 믿어요. 그런데 왜 급여 명세서엔 야근 수당이 없죠? 그건 다음 달에 몰아서 나와. 거짓말하지 마요. 당신 누구 만나요? 아니야, 무슨 소리를. 눈 봐요. 나 바보 아니에요. 15년 같이 살았어요. 당신 표정, 목소리, 숨소리까지 다 알아요.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다녀올게. 대답이 없었다. 처음으로 회사에 도착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녀를 보는 순간 모든 게 잊혀졌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응. 그녀가 손에 쥐어준 건 작게 접힌 메모지였다. 오늘 점심, 새로 생긴 파스타집, 12시 30분, 후문에서.
이런. 부장님, 회의 10분 후에요. 아, 알았어. 12시 30분. 나는 후문에 있었다. 안 왔을 줄 알았어요. 나도 안 올 줄 알았어. 근데 왔잖아요. 전 크림 파스타요, 부장님은. 아무거나. 왜요? 안 좋은 일 있어요? 아니야.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여기서 이러지 마요. 회사 사람들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디서 해요? 우린 언제나 숨어야 해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은주 씨 진정해요. 전 진정돼요. 전 부장님이랑 당당하게 밥도 먹고 손도 잡고 싶어요. 근데 우린 항상 숨어야 하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요? 모르겠어요. 저 먼저 갈게요. 식욕 없어요. 은주 씨. 부장님 전 진심이에요. 근데 부장님은 그냥 심심풀이인 것 같아요. 그녀가 떠났다. 주문한 파스타는 오지도 않았다. 나는 혼자 앉아 빈 테이블만 바라봤다.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은 일찍 들어와요. 할 얘기 있어요. 끝났다. 모든 게.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죠. 부장님 힘들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랑해서 그랬어요. 사랑. 그녀는 사랑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공범이라는 걸. 그날 저녁, 나는 선택해야 했다. 가정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녀에게 갈 것인가. 집으로 가야지. 하지만 내 발은 반대 방향을 향했다. 부장님, 은주 씨나 왜 왔어요? 집에 가야죠. 갈 곳이 없어요. 내가 갈 곳은 여기밖에. 그날 밤, 나는 집에 가지 않았다. 아내에게 전화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다. 동료야, 봤어. 박 부장이랑 정대리. 동료 쉿. 조용히 해들려. 뭐지? 왜 저러지? 자리에 앉았다. 모니터를 켰다. 그 순간. 발신 인사팀 제목 긴급 면담 요청. 내용은 짧았다. 오늘 오전 11시 인사팀장실로 출석 바랍니다. 부장님. 은주 씨. 저도 같은 메일 받았어요. 뭐라고? 저희 들킨 것 같아요. 오전 11시. 인사팀장실 앞. 들어오세요. 앉으시죠. 둘 다. 방 안에 나와 은주. 그리고 팀장. 그리고 한 장의 사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뭔가요? 샵 선우. 사진 속엔 우리가 있었다. 그녀의 집 앞, 차 안에서 포옹하고 있는 모습. 이건 어디서? 익명 제보였습니다. 이메일로 사진 3장, 녹취록 2건. 11월 26일, 오후 11시 47분 정대리 자택 앞 12월 3일, 오후 10시 20분. 같은 장수. 12월 8일. 그만하세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요. 박 부장, 결혼하셨죠?
네. 정대리, 당신 나이가? 32입니다. 박 부장은 49, 17살 차이. 기혼 상사와 미혼 부하 직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직장 내 성희롱, 갑질 소지가 있어요. 아닙니다. 저는 원해서. 피해자가 원했다는 건 변명이 안 됩니다. 권력 관계상 동의가 왜곡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일주일 후, 그 전까지 둘 다 자택 대기 처분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쫓겨나는 건가요? 그건 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일단 나가보세요. 복도는 조용했다. 하지만 모든 시선이 우리를 향했다. 동료들. 진짜였네. 박 부장이 정대리랑. 무희는 알고 있을까? 나이 차이 장난 아닌데. 부장님. 날아오지 마요. 이러지 마요. 우리 같이 있어야죠. 같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날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건 끝이야. 우린 처음부터 잘못됐어. 아니에요. 부장님은 잘못 없어요. 다 제 탓이에요. 제가 너무 집착했어요. 아니야. 내 책임이야. 내가 먼저 흔들렸어. 우리는 계단에 주저앉아 울었다. 회사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아내야. 받으세요. 못 받아. 문자 3통. 모두 아내였다. 메시지 확인음. 아내. 회사에서 전화 왔어요. 당신 문제로. 이혼 서류 준비했어요. 집에 와서 사인하세요. 15년 살면서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네요. 끝이다. 정말로. 부장님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내가 망친 거야. 모든 걸. 그날 우리는 모든 걸 잃었다. 직장도, 가정도, 명예도. 남은 건 후회와 죄책감뿐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한강변 벤치에 앉아 있었다. 편의점 소주 2병과 오징어. 그게 전부였다. 건배할까요? 뭘 위해? 우리의 끝을 위해서요. 이혼 서류에 사인했어. 언제요? 아까 집에 들렀다가 아내는 날 쳐다보지도 않더라. 제 탓이에요. 아니야. 내 탓이야.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을 저버렸어. 부장님,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어. 회사도 잃고, 부장님도 잃고 전 이제 뭐가 남았죠? 나도 마찬가지야. 가정도 없어. 직장도 잃었어. 49년 살면서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온 건 처음이야. 그럼 우리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뭐? 어차피 다 잃었잖아요. 그럼 우리라도 남으면 안 돼요. 은주 씨, 우리 관계는 사랑이 아니었어. 뭐라고요? 처음부터 외로움이었어. 나도. 당신도 우린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라 외로워서 붙잡은 거야. 아니에요. 전 부장님을 사랑했어요. 정말. 그럼 내가 아니었어도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그 사람한테도 똑같이 매달렸을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요. 전 진짜로 부장님이 좋았어요. 처음으로 저를 봐주는 사람이었어요. 미안해.
왜요?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린 그냥 따뜻하고 싶었을 뿐인데.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다.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은주 씨, 우리 헤어져요. 싫어요. 이러면 안 돼. 당신은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전 부장님 없인 못 살아요. 살아야 돼. 나 때문에 더 망가지면 안 돼. 가지 마요, 제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어서. 부장님. 그렇게 나는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미안해, 은주야. 진짜 미안해. 핸드폰이 울렸다. 은주였다. 부장님, 저 이제 정말 혼자예요. 나도야. 그럼 같이 혼자 있어요. 각자 혼자. 그렇게라도 연결되어 있어요. 은주 씨. 사랑했어요. 비록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전 진심이었어요. 그 통화가 마지막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일주일 후,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박선우 부장, 직위해제 및 권고 사직 처분. 정은주 대리, 인사발령, 부산지사 전속. 이상입니다. 이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나는 15년간 앉아있던 책상을 정리했다. 박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차장에 내려갔다. 그녀가 서 있었다. 부장님. 은주 씨 왜 여기에? 작별 인사하고 싶었어요. 잘 지내요. 당신도. 부산 가면 다 잊을 수 있겠죠? 아마 평생 못 잊을 거야, 나도. 그럼 그걸로 됐어요. 잊히지 않는 사람으로 남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녀가 택시에 올랐다. 나는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봤다. 안녕 은주야, 부디 행복해. 1년이 지났다. 2025년 가을. 저녁 7시 알람. 전자레인지 띵 소리리. 너 편의점 도시락이네. 선우는 이혼 후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딸아이 SNS 또 업데이트했네. 딸의 대학 입학 사진이었다. 댓글엔 축하 메시지들. 하지만 선우는 댓글을 달 수 없었다. 차단당한 상태였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매일 밤 그는 소주 한 잔으로 하루를 정리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녀는 잘 지내고 있을까? 같은 시각, 부산. 은주는 해변가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다. 은주 씨, 오늘 일찍 들어가요. 손님도 없는데. 괜찮아요.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거짓말이었다. 집에 가기가 싫었다. 혼자 있는 게 무서웠다. 1년 된 사진들. 카페. 차 안. 한강. 선우와 함께였던 순간들. 삭제하지 못한 사진들이 여전히 핸드폰 속에 있었다. 부장님, 잘 지내시나? 그녀는 종종 그에게 메시지를 썼다. 하지만 보내지는 않았다. 은주. 부장님, 전 잘 지내요. 부산은 좋아요. 바다가 위로가 돼요. 부장님도 행복하시길. 보내면 안 되지. 다 끝난 일인데.
밤 11시, 불 꺼진 방. 선우는 잠들지 못했다. 매일 밤 같은 시간, 그녀가 생각났다. 1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 그도 마찬가지였다. 문자를 쓰곤 했다. 하지만 보낸 적은 없었다. 타이핑, 지우기 반복. 은주야, 넌 잘 지내고 있니? 부산은 너를 따뜻하게 해주고 있니? 그들은 알고 있었다. 서로를 잊지 못한다는 것을. 하지만 연락할 수는 없었다. 그게 서로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으니까. 12월 서울역 송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은주는 서울에 일이 있어 올라왔다. KTX 도착 알림. 1년 만이네 서울. 시간을 때우려 카페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가 있었다. 선우가 창가 자리에 혼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나가야 해 보이면 안 돼. 은주 씨. 부장님. 여기 왜? 서울에 일이 있어서요. 앉을래요. 잠깐만요. 1년 만에 재회.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다. 잘 지냈어요? 네, 부산은 좋아요. 다행이다. 부장님은요? 뭐 살고는 있죠. 그럭저럭. 그렇구나. 눈 오네요. 그러네요. 할 말이 많았지만 꺼낼 수 없었다. 보고 싶었어. 후회하고 있어. 사랑했어. 그 모든 말들이 목구멍에서 맴돌았다. 아, 저 기차 시간이. 벌써요? 네. 가봐야 해요. 은주 씨. 네. 행복하세요. 꼭. 부장님도요. 그녀가 나갔다. 선우는 창문 너머로 그녀가 멀어지는 걸 봤다. 눈 속으로 사라지는 작은 실루엣. 미안해 그리고 사랑했어. 그 말은 창문을 넘지 못했다. 그저 입김으로 유리에 서려 천천히 사라졌다. 3년이 더 흘렀다. 2028년 봄. 선우, 현재. 선우는 이태원의 작은 책방을 열었다. 온도라는 이름의 카페였다. 사장님, 여기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바로 나갑니다. 그는 달라져 있었다. 얼굴엔 주름이 더 늘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평화로웠다. 문자 알림. 딸아이네. 메시지 확인. 딸 메시지 음성. 아빠, 이번 주말에 카페 갈게요. 남자친구도 데리고 갈게요. 소개해주고 싶어서. 그래. 아빠가 맛있는 거 준비해둘게 기대하렴. 3년 전. 이혼 후 2년 만에 딸이 먼저 연락을 했다. 아빠, 미안해요. 아빠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 한 줄에 선우는 한참을 울었다. 살만하네 이제. 은주, 현재. 은주는 부산에서 미술치료사가 되었다. 상처받은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 크레파스 칠하는 소리. 선생님, 이거 봐요. 바다 그렸어요. 우와, 정말 예쁘다. 민준이는 그림 천재네. 오늘은 여기까지 다들 조심히 들어가요. 아이들이 떠나고 은주는 혼자 남았다. 창밖으로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다. 또 하루가 가네. 핸드폰, 울림, 전화. 재훈 씨. 네. 선생님. 네.
지금 끝났어요. 은주 씨, 저녁 같이 할래요? 오늘 광안리에 새로 생긴 레스토랑 예약했어요. 좋아요. 30분 후에 만나요. 재우는 같은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동료였다. 6개월 전부터 은주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이제 괜찮아, 나도 새로 시작해도 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각자의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 선우의 저녁. 오늘도 수고했어. 나. 핸드폰 확인. 습관적으로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멈췄다. 이건 은주 메시지, 음성. 부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연락해서 죄송해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결혼할 것 같아요. 부산에서 만난 좋은 사람이에요. 부장님께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행복하세요. 결혼, 은주가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안도감도 들었다. 축하해요. 은주 씨, 진심으로 행복하길. 보내야지 이젠. 메시지, 전송. 4년 만에 보낸 메시지. 단 한 줄.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은주 씨, 우리 앞으로 잘해봐요. 네, 잘 부탁해요. 은주. 심장 뛰는 소리. 무슨 일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고마워요. 부장님, 이제 정말 끝이네요. 2028년 가을. 은주는 결혼했다. 부산의 작은 예식장에서. 신랑 신부 입장하시겠습니다. 그날 선우는 오지 않았다. 초대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다. 그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축복하고 있다는 걸. 모두들 감사합니다. 같은 시각, 선우의 카페. 은주야, 축하해. 정말로. 내가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됐어.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다. 사랑이라 부르기엔 짧았고 실수라 부르기엔 진심이었던 그 애매한 온도의 기억. 선우는 여전히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가끔 딸이 찾아오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산다. 외롭지만 비참하지 않다. 은주는 부산에서 아이를 낳았다. 딸이었다.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 가끔 그 시절이 떠오르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다. 그들은 다시 만나지 않았다. 연락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를 잊지는 못했다. 어쩌면 그게 맞는 거였다. 금기를 넘었던 그 순간들이 각자의 삶에서 교훈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리고 결국 성장이 되었으니까. 은주야, 행복해야 해. 내가 주지 못한 그 따뜻함 꼭 받으면서 살아. 부장님 어디선가 웃고 계시겠죠? 저도 이제 괜찮아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랑보다 뜨거웠다. 이것은 실수였다. 하지만 실수 이상의 의미였다. 그리고 이것은 끝났다. 하지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삶에도 그런 온도가 있는가? 잊지 못할, 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그 한때의 체온. 퇴근 후 카카오톡 한 줄. 그 작은 메시지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꿨다. 당신은 그 한 줄에
답장할 수 있겠는가?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된다.